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 낸다. 드디어 본 회의가 통과됐네요. 이제 마지막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공포만 하면 곧바로 시행입니다. 통상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하고 뭐 이게 별도의 이제 부칙 등을 통해서 시행일을 따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도 공포 후 즉시 시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공포를 언제 하느냐만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이 이제 편집이 되고 올라왔을 때는 이미 그 전에 공포가 돼가지고 곧바로 시행이 되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라이브 촬영을 하는 날짜가 12월 3일 금요일이고 아마 다음 주 초쯤에 편집본이 올라갈 것 같은데 날짜가 그러면은 뭐 12월 6일 월요일, 7일 화요일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보통 화요일 날 정도 많이 국무회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12월 7일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광고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다음날 12월 8일 날 리겔 김성일 회계사님을 모시고 명사초청 특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최영규 세무사님도 모시고 해요. 그래서 두 분 다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궁금한 거는 저희가 잘 뽀개 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기사 볼 건데요. 어떤 출처를 밝히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에서 낸 기사입니다. 2021년 12월 2일자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 낸다. 전국 42만 호 적용 대상이 될 것 같다. 이원광, 김지영 기자님이시네요. 자,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어젯밤에 그냥 통과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도 좀 늦게 봐가지고 11시인가 보고 제 블로그에다도 올리고 텔레그램에다도 공유를 해드린 것 같아요. 저희 단톡방에 또 올렸고. 자,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게 이제 올라가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에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제 전부 다 이제 12억으로 올라가겠죠. 설마 거기서 예외를 두진 않겠죠.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포하면 그냥 즉시 시행입니다. 그래서 법안 공포 즉시 전국 42만 호가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혹시 계약하신 분들 계시죠? 이거 불안하잖아요. 나 해당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주택 매도일은 언제입니까?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죠.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자, 그러면 내가 매도자 합시다. 매도자. 나는 매도자. 계약금 이제 수령했겠죠. 그리고 중도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받죠. 하지만 내가 매도자 입장에서 중도금 받으면 이제 그냥 얄짤 없이 그냥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 해지 안 돼요. 자, 그리고 잔금. 그럼 이때가 이제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매도를 하는 날짜가 되겠죠. 다만 잔금을 치면서 보통 우리가 등기 접수를 같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날짜가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매도자 중에서 이 날짜를 좀 조정하시려고 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제가 예를 들게요. 금액이 10억이라고 합시다. 계약금 1억 그리고 중도금을 예를 들어서 5억 그리고 잔금을 4억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매도자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중도금 저기 5억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게 남은 게 9억이니까 8억 5천 나한테 주시고 5천만 원만 잔금 남깁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 막 집값도 오른 것 같고 막 이 매도자가 꼬장 부리니까 막 계약 파기한 어찌는 막 협박하고 하니까 뭐 응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중도금 넣어버리면 끝나요. 이 경우에. 자, 그런데 이제 매수자가 그걸 몰랐다고 해요. 저 같으면 그냥 중도금 100만 원 넣고 그냥 무슨 소리 하냐고 그냥 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1억하고 8억 5천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래 알았다고. 어차피 뭐 이제 가격 그대로 자기 변동되는 거니까 먼저 줘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 1억하고 8억 5천 받으니까 9억 5천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이거 이미 95%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돈이. 자,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도금 낸 날짜를 실질적인 잔금일로 봐버려요. 실질적인 잔금일. 이거 5천만 원 남은 거 그냥 너희들 장난치려고 좀 나중에 납둔 거 아니냐고. 이때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권이 사실상 넘어갔다 봐가지고 날짜가 이렇게 땡겨질 수 있어요. 그럼 비과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하고 거래했던 매도자가 저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가격이 4억 정도였는데 100만 원만 남기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겠대요. 하라고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 뒤로 소식은 제가 몰라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5년 동안 문제가 없어도 5년 동안.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 원칙은 잔금일 이날이잖아요. 자, 그러면 공포를 요때 했어. 공포를 요때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원칙으로 가니까 해당되겠죠. 오케이 되겠죠. 근데 공포를 요때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잔금 치러보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경우에. 아까 우리 어떤 분 계셨는데 11월 30일 날 해버렸다고. 아, 이 경우에는 구제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긴 한데. 자, 그래서 혹시 지금 요 계약 단계에 계신 분들은 잔금을 좀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계약일로 돌아가서 뭐 혜택을 안 주거나 그러진 않겠죠. 왜냐하면 원칙이 잔금일이니까. 그래서 잔금을 늦추시는 게 좋겠다. 뭐 당연히 뭐 공포되고 나서 뭐 계약하고 그러면 뭐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되는데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46명 중 146명이 찬성했다. 반대 28, 기권 24. 이럴 때는 한마음 한뜻이네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일명 소위를 거쳐가지고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는 정치라는 거는 잘 모르지만 저는 정치는 타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이면 딱 2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좀 누구나 좀 납득이 되고 좀 대부분의 국민, 물론 100% 만족은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어떤 큰 틀에서 과정이 좀 그래도 납득이 되고 이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된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공감하면은 잘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국세라서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네요. 예, 제가 5년이라고 했는데 좀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10년 동안 발벗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수없게 9년 있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지원 불성실 가산세가 1년마다 계속 붙어요. 연 10% 가까이 붙어요. 9.125인가 그러잖아요, 그게. 자, 적용 시기도 앞당겼다.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일이 당초 내년 1월 1일이었는데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서 공포일로 변경이 됐죠.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와 정부 이송 등 정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인 거죠. 이 기사 작성은 12월인데 왜 계속 다음 달 그러죠? 헷갈리게. 그래서 12월 초중순부터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월 7일 화요일, 뭐 혹은 뭐 14일,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면은 곧바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국 42만 가구가 이제 비과세 혜택 전망이 된다고 해요. 전국에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 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시가 9억에서 초과 12억 원 이하 전국 주택수가 42만 4,381호로 추정되는데, 아니 이제 요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게 그 오해를 할 수 있어서 그러는데, 자, 우리 양도세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시가예요?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죠. 아니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지금 이게. 이제 이걸로 가지고 이제 좀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 근데 이제 시가 기준 시가가 9억이면요 시가가 뭐 한 15억 막 이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구분해서 좀 아셔야 되고요. 전국 1420만 4683호 중 3% 달하는 수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12억으로 올라가면 그냥 거의 다 웬만한 거는 다 그냥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 12억 이하짜리는 그냥 비과세가 돼버리죠. 근데 12억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초과 세부담 측면에 있어서도 비율대로 적용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이제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취득가가 이렇게 있고 취득가가 5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이제 매도가가 15억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9억이잖아요. 9억 기준점이. 그럼 여기에 밑에 대해서 비과세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세가 비율로 들어가요. 비율로. 그래서 전체 매가잖아요. 전체 매가에서 이 양도 차익이 6억이잖아요. 6억. 자, 그럼 이 전체 양도 차익 6억이 전체 매가에서 9억 초과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6 곱하기 6 나누기 15 그러면 2억 4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2억으로 올라간다. 그럼 여기 밑에가 비과세고 여기가 과세잖아요. 요 부분이. 그럼 여기가 3억이잖아요. 그럼 3억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15인데 15 빼기 12로 얘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 나누기 15 그러면 0.6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15억이니까 비과세는 안 된다 하더라도 2억 4천 되는 게 6억으로 6천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훨씬 더 이렇게 세제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이제 비과세만 해당되면은 요게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럼 그 비과세가 뭐가 있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뭐 이사, 혼인, 뭐 그거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등록 임대주택이 있어서 받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얘도 되겠죠. 물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든지 또 이제 다주택 상태에서 뭐 1주택 됐을 때는 이제 최종 1주택도 고려하셔야 되고. 여야가 서울을 비롯한 다수 국민의 세부담을 고려한 결과인데 2008년 현행 기준이 도입된 후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게 맞아요. 2008년도 기준으로 그 당시 실거래가 9억이었는데 그동안 집값 및 물가 상승, 집값은 그렇다 치더라도 물가 상승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대폭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유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기재위에 따르면 2008년 말 대비 올해 7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87%,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4% 상승. 특히 서울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86% 상승했고 아파트 평균은 121%. 근데 이제 물가 상승도 고려해야 되겠죠. 수도권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이게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일부 투기 수요라든지 뭐 수급의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그런데 그 중에 또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을 할 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이 좀 불합리하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인당 뭐 인적 공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이게 상황에 맞게끔 좀씩 변화시켜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좀 뭐 부동산하고 관련 없어서 제가 안 하는데 보고 있으면 다 불리하게 바뀌어요. 유리한 세액공제도 소득공제로 바꿔버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되게 다르거든요. 어쨌든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해줘야 돼요. 예전에 김밥 500원, 1000원 한 줄에 하던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 800원 하던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너무 옛날 걸로 제가 말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집값 12억, 이제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공포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12월 초순, 중순이 될 것 같다. 뭐 연말까지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한다면은. 자, 그리고 요거가 되기 때문에 잔금을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시 매도자시라면 이제 매수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지역의 물건이 어떤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놔두면 보통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뭐 근데 가격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냥 좀 상황 맞춰가지고 늦출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주택 매도일은 잔금일인데 그 잔금을 현실적으로 앞에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땡겨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건 너무 기본이라서 말씀 안 드릴까 했는데 저 12억은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부세 12억하고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어떠십니까? 정리가 좀 되십니까? 생각보다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좀 빨라가지고 저도 살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많은 분들이 좀 대상이 됐으면 좋겠고, 다만 안타까운 게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쉽게 좀 놓친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혹여 뭐 그런 분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제가 또 재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절세보다는 수익이 나야 이 절세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지 거기서 내가 세금을 줄이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연봉 3천을 받을 거냐 연봉 1억을 받을 거냐가 중요해요. 당연히 연봉 1억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절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최근 이제 정규과정 커리큘럼을 싹 다 바꿔서 좀 더 투자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 중이신 것들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1월부터 시작하는 11기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제 정규 과정 들으신 분들은 재수강 할인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고 12월에 하나만 더 제가 홍보 말씀드리자면은 12월 멤버십 특강하고 명사초청 특강, 멤버십 특강은 1회, 명사초청 특강은 3번 있어서 총 4번을 하는데, 이미 한 번 명사초청 특강은 엊그저께 김성범 세무사님 모시고 취득세 완전 뽀겠죠. 그리고 12월은 겨울방학 특강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12,000원 부담되셨던 분들은 이번에 12,000원 한 달 딱 결제하시고 1년치 싹 다 들으세요. 1주년 기념이고 겨울방학 특징이니까. 그리고 해지하세요. 남들 144,000원에 들은 거 12,000원 듣고 그냥 끝내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데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한 달에 1,000원이잖아요. 그것도 비싸고 싫다 그러면 듣지 마세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2,000원 이 가격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 아, 나는 그 정도 퀄리티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아주 굉장히 뛰어나게 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아니시면은 다른 채널에서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채널보다 더 능가해서 할 겁니다. 근데 장담하는데 절대 못 찾을 겁니다. 부동산 세금 중심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분은 하시고요. 이양수님처럼 이렇게 하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해지하시고, 마음에 든다, 계속 후원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계속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좀 제가 광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윤정민님 보니까 또 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핑크 절친분들은 또 매월 결제를 하셨잖아요. 이분들한테도 뭔가 좀 혜택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제네시스를 조만간 만들어서 오픈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죠. 원래 정규 수강생만 가능한 건데 연회원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정규 수강생들은 오늘 줌 라이브 있으니까 저녁에 만납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